조선왕 자전.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 이혼. 안종, 연산군과 함께 조선 왕조에서 신하들에 의해 폐위된 임금 중의 하나인 광해군 이혼은 너무 유명한 왕이라서 오늘은 그의 왕자 시절과 여담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선조 8년인 1575년에 선조와 훗날 잠시 공성왕으로 추존되었던 후궁 공빈 김씨의 사이에서 둘째 서자로 태어났는데, 공빈 김씨가 일찍 죽어 슬하에 자녀를 낳지 못한 이인왕후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선조의 장남이자 광해군의 동복형으로는 임해군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포악하고 악랄한 데다 무고한 사람을 멋대로 죽이고 다니는 등 조선 왕조 역사상 최악의 악인이자 희대의 쓰레기였습니다. 이에 대신들과 대중의 외면과 미움을 받았으며 선조가 임진왜란 이전에 눈여겨본 인빈 김씨 소생의 이복동생 의안군과 신성군은 모두 전란 이전이나 도중에 일찍 죽어 경쟁 상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왕세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조정의 여론은 서인과 동인 모두 임진왜란 이전부터 광해군이 대세였고, 임진왜란 때 분조활동을 거치며 권위가 아버지 선조를 위협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이에 30살 넘게 차이나는 영창대군을 데리고 의도가 명백한 선조의 견제를 매번 받아야 했지만 이런 정치적 견제는 광해군의 평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이었다기보다는 선조가 떨어진 권위로 어떻게든 왕노릇 계속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투쟁수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선조는 속내로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세자를 바꾸려고 하진 않았고 바꿀 힘도 없었는데, 세자가 석고대죄를 할 때마다 세자의 지위를 흔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였던 시절에 부왕의 물음에 영특하게 답한 야사가 전해지는데, 열려실 기술에 의하면 하루는 선조가 여러 왕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인 반찬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댔으나 유독 광해군만은 조미료인 소금이라 답했고, 이유를 물으니 광해군은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답니다. 이어서 선조가 왕자들에게 가장 아쉽게 여기는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다른 왕자들의 답변과 달리 광해군은 생모가 일찍 죽은 것을 가장 아쉽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조가 갖가지 선물을 준비해 왕자들에게 갖고 싶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자 다른 왕자들은 앞다투어 보물들을 가져갔지만 광해군만 붓과 먹을 가져가 아버지 선조가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도성이 위협받자 선조는 파천을 앞둔 1592년 6월 8일에 광해군을 긴급히 왕세자로 임시 책봉했습니다. 이로써 광해군은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 세자가 되었고, 이후 제1차 평양성 전투에서 지휘를 맡기도 하지만 평양부가 왜군에 의해 점령되자 안주목으로 후퇴한 후 영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영변에서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 선조는 광해군에게 분조하여 맡긴 게 아니라 조선 조정의 모든 실권을 책임 떠넘기듯 모두 넘겼습니다. 평안북도 영변대도부에서 선조가 세자에게 조정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분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주고 난 뒤에 요동으로 튀어가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아예 아들 광해군에게 양위까지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대소 신료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선조가 외국으로 튈 생각만 하던 그 순간 18살의 광해군은 조정을 이끌고 왜군이 포진해 있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평안북도 강계군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남쪽으로 향하는데, 그것도 당시 왜군 진영으로 걸리면 무조건 죽거나 인질로 잡힐 수 있는 강원도 이천군이란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광해군의 활약은 훗날 평가의 호불호와 별개로 외적과의 전면전에 세자가 직접 뛰어들어 전쟁터를 누빈 유일한 사례로 사람들이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선조는 국외로 도주하려 하고 순례들이 왕자들을 왜군에게 넘기던 시절, 광해군은 유일하게 왕실의 일원으로 할 일을 책임있게 성공적으로 임한 인물로 그의 활약은 민심 수습과 사기 회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광해군의 나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해낸 것이 놀라울 정도이며, 괜히 신하들과 명나라가 선조를 끌어내리고 광해군을 즉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광해군이 활약을 하고 명나라가 광해군을 국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신하들도 이에 동조하자
선조는 두려움과 질투심에 점점 아들 광해군에 대한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 차례의 반란 사건이 벌어져 선조는 큰 불안감에 휩싸여 광해군도 신뢰하지 않았으며 권위를 되찾고 광해군을 견제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양위 소동을 벌였지만 견제 이상의 일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안으로 내세울 방안이 아예 없었기 때문인데 나머지 아들들은 개념이 너무 없었고 영창대군이 태어난 것도 한참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1600년 광해군의 가장 큰 지원군이었던 이인왕후가 죽자 선조는 김제남의 처녀를 새로이 계비로 맞아들이니 그녀가 바로 인모광후입니다. 당시 선조는 51세, 인모광후는 19세, 김제남은 41세로 명목상 인모광후의 아들이 되는 광해군은 9살 많은 28세였는데 인모광후는 선조의 총애를 받아 곧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우대했으나 영창대군은 어려도 너무 어렸던 데다가 광해군이 공이 크고 흠이 없었습니다. 류연경의 탁소북은 그런 선조에게 부원해동해 광해군의 지위를 흔들려 했으나 영창대군이 너무 어렸고 대북 청소북 서인 남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세자라 기반이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궁궐 내에서는 왕이 10년만 더 살면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는지 중궁전 나인들이 동궁전 나인들을 핍박했다고도 하는 등 광해군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왕이 되자 그간의 일을 들어 소성 대비를 핍박하기에 이르지만 선조가 더 오래 살았더라도 세자 교체는 성리학적 질서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광해군이 의인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어 유배 생활을 하는 광해군. 무튼 이렇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인조 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나 호란 즈음에 청에서 광해군 폐위를 명분으로 내정을 흔들어 보려는 공작 시도가 있자 유배지를 제주도로 옮겼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제주도 생활 4년 4개월 만에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는데 수명으로만 따지면 조선 역대 국왕 중 4번째로 장수한 임금입니다. 소성대비는 광해군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에 차 주장했지만 인조반정 주역들은 당시 집권층인 북인들을 잔인하게 숙청했음에도 폭군을 내치는 예는 있어도 주륙하는 예는 없다며 대비를 말렸습니다. 기자헌과 유몽인 등이 반정 정권에 출사하기를 거부하고 광해군에게 의리를 지켰다 무고를 받아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등 북인에 대해 서인과 남인들의 가혹한 보복이 있자 북인은 반발하며 영모를 준비했습니다. 박홍고, 임취정, 유효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복들이 1624년과 1628년에 영모를 꾸몄다 발각이 되어 처형당했는데 흥안군과 인성군을 왕위에 올리자는 거사였지만 모두 광해군의 보기와 연루된 것입니다. 이이첨, 희분, 박승종과 기자헌 등 광해군이 총애했던 신하들의 죽음과 박홍고, 임취정, 유효립 등의 영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광해군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도 풀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조도 할아버지 선조와 삼촌 광해군처럼 왕위에 대해 극심한 노이로제를 보이게 되었으며 결국 인조 자신도 흥안군과 인성군을 감시하게 됩니다. 흥안군은 인조의 감시를 피해 이괄의 난때 이괄과 한명년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지만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심기원에 의해 신하들 상의도 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한편 인성군은 이후에 영모 혐의로 엮어 죽이는 짓을 저지르는데 인성군은 사후에 무고함이 인정되어 신원이 복권되었는데 사실 인성군은 여러 번 영모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광해군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이첨, 기자헌, 정인홍, 유희분, 박승종을 비롯한 북인 영수들이 대부분 숙청으로 죽어 그의 세력이 거의 씨를 말랐기 때문입니다. 또 반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유교 예법상 세자 때부터 30년을 군주로 섬긴 광해군을 죽이는 건 시해이기 때문으로 폐위를 주도한 서인들도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사실 명에게 큰 지지조차 받지 못한 반정이었다는 점도 그의 사살을 꺼리게 했을 것인데 명나라 조정에서는 반정 소식을 듣고 조선 국왕은 충순한데 왜 폐위시켰냐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또한 당시 명 황제 천계제는 왜군 3,000명을 동원해 조선 왕을 쫓아내고 능양군이 찬탈했다는 소문을 들어 사신단은 해명하는데 고생이 참 많았다는데 결과 인조는 즉위하고 나서 22개월 동안 책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조 정권은 예전 임해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명순회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국고에서 대량으로 썼으며 이 과정에서 가도의 명나라 장수 모물룡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조 15년인 1637년 인조는 왕위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민심 위반을 감지하고 왕권을 지킬 필요성을 느껴 심기원은 광해군을 죽이기 위해 유배지를 제주도로 바꿉니다. 그는 신경진과 국왕에게 살해 의뢰를 맡겼지만 그들은 왕명이 아닌 심기원만의 명령인데다 광해군을 살해해봤자 현 정권에 이득이 될 게 거의 없어 외부와 연결을 차단하는 것에서 끝을 냈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제주도 적소는 현재 제주시 중앙로의 제민신협 본점 자리로 비정되며 현재 그곳에 광해군 적소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제주도 유배 생활은 실록에 기록될 리가 없어 대부분 연려실기술에 나온 기록들입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가시 울타리 안에 위리안치되었고 감시하는 군인과 계집종들에게 영감이라 불리는 수모를 받았지만 화를 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감시하는 별장이 상방을 차지하고 광해군을 하방에 두는 등의 모욕적 처사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는데 이미 인생 무상을 느끼고 달관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이 당시 유배지 주변 인물들이 광해군을 언급할 때 매관매직으로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당대 민심이 광해군을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여론과 관련해 연려실 기술에 인용된 공사견 문록에 의하면 유배지에 따라간 종들 가운데 유난히 광해군에게 싸가지 없이 구는 계집종이 있어 참다 못한 광해군이 너는 왜 나한테 태도가 그따위냐고 질책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계집종은 광해군에게 영감이 이전에 임금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 아랫사람들에게 음식까지 부탁해 김치판서, 잡채참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게 했냐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계집종이 광해군에게 막해되는 짓을 본 사람들이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어 전혀는 천벌받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그 계집종은 이후 다른 일로 좋지 못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제주목사였던 이시방이 광해군의 신변을 책임지었는데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이시방은 반정공신의 아들이면서도 광해군을 잘 돌보아 고을 사람을 단속해 밥상을 깨끗이 올렸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대접이 전과 다르니 제주목사가 지난날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며 기뻐하자 늙은 궁인이 부정부패가 판을 쳤던 광해군 제위 시기에 은혜를 받았다면 속물로 죄를 덮기 급급했겠지 잘해줄 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광해군은 뒤에 제주목사가 이시방으로 반정공신 이기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는데 광해군이 숨을 거둔 것은 1641년 음력 7월 1일로 유폐생활 19년 제주에 온 지는 4년 만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죽기 직전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근처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간청하듯 유언을 말했다는데 실제로는 무덤 아래의 왕비였던 패비 류씨와 합장되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나름 조의를 표했고 장례에도 꽤나 신경을 써줬는데 고관대작이 죽었을 때처럼 3일간 조회를 정지했고 소선까지 하려다 신하들이 반대해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보면 광해군은 조선의 역대 국왕, 아니 한국사의 역대 군주 가운데서 탐나국 군주들을 제외하면 제주 땅을 밟은 유일한 군주였는데 물론 제위 중인 군주가 아닌 폐위된 군주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7월 1일을 광해후 내리는 날이라 부르는데 광해군의 숨이 끊어지던 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린 것에서 유래하며 이후 음력 7월 1일마다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광해군 3년 별시 문과에서 광해군이 직접 시급한 나라시를 논하라는 문제를 출제했는데 임숙영이라는 사람이 주제에 맞는 내용은 겨우 두어 문장만 적고 나머지에는 광해군에 대한 비난을 마구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숙영은 이런 답안으로 합격했고 감독관이었던 우의정 심의수가 장원으로 급제시키려고까지 하자 광해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합격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담배 냄새를 몹시 싫어해서 궁중은 물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예법을 만든 인물인데 그 전까지 조선 사회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배를 피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미신을 매우 신봉했으며 풍수가나 점쟁이들을 늘 가까이 두었고 정책에서도 이들의 결정을 많이 따랐다는데 이런 미신 신봉은 광해군의 궁궐병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조 말년부터 시작된 창덕궁 공사를 끝내고 창경궁과 경운궁 수리를 마친 광해군이 인왕산 아래 인경궁을 지을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풍수학자 심은용이 건의하고 승려 성지가 터를 잡았다니 내막이 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왕기가 흐른다는 풍수가 김일용의 말에 한성부 세문동에 궁궐을 짓는데 이렇게 완성된 궁이 경덕궁으로 2개의 궁전을 한 번에 지으려니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풍수가 이이신이 한양의 지기가 다했으니 교화로 천도하자고 해서 교화 천도를 추진했지만 신하들이 반대에 실패했고 복동이라는 점쟁이를 신뢰해 수시로 의견을 물었는데 복동이는 인조반정 후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정비문성군 부인 율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폐세자 이지를 두었으며 수빈 허씨를 비롯해 14명의 후궁을 두었지만 소생은 없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 이혼이었습니다.